부동산을 살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자기의 상황에 맞는 최고 투자 대상을 포착하고 투자하실 눈을 키우셔야만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어렵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투자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눈과 판단입니다. 제 다음 투자 대상은 바로 여러분의 안목입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경매 쉽고 안전한 방법을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경매에 대한 이슈부터 또 투자 정보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이 경매와 관련해서 유익한 정보들 준비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가등기라는 부분을 가지고 조금 여러분과 함께 경매를 할 때 권리 분석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이슈 영상을 먼저 보고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서 빌린 돈을 돌려주는 강제 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이나 기업 등 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 법원이 나서서 중재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사건이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경매와 비슷한 것으로는 공매가 있습니다. 공매란 세금을 안 낸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세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주민에게 세금을 걷는데요. 체납자가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은 그런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매각해서 미납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역할을 대신해서 부동산 매각을 대행하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요. 개인 간의 돈 거래에 따른 부동산 매각은 법원에서 담당하고 세금 등의 체납에 따른 부동산 매각은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경매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죠. 네,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경매를 낙찰받을 때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해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오늘 또 등기부상에서 권리 분석을 할 때 가등기라는 걸 한번 만나뵙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경매 낙찰 쉽고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가등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등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등기부사에 나오는 가등기라는 건 어때요? 어떤 예비 등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예비적인 등기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 실질적으로 가등기 그러면 일반 본등기, 이전등기, 보존등기가 아니라 가등기 그럼 좀 생소하죠. 일반인들은. 그런데 이 가등기 부분이 기본적으로 왜 본등기 한 다음에 어때요? 가등기로 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등기를 먼저 해놓으면은 본등기 시점에서 어때요? 가등기로 가서 순위로 소급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등기 했으면 어때요? 본등기 사이에 있는 어떤 물건이 있겠죠. 그 물건 중에서 등기부상에 먼저 가등기를 해놓으면은 순위가 예를 들어서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나왔다. 가압류. 그 이후에 본등기를 쳤습니다. 본등기. 가등기자가 본등기를 잔금을 납부하고 본등기를 쳤다라고 하면 어때요? 순위가 보존, 가등기 시점으로 가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어떤 권리들도 실질적으로 어때요? 말소 촉탁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가등기라는 부분은 어때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어떤 안전한 방법론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부동산을 살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시장은 언제나 어렵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제 다음 투자 대상은 바로 여러분의 안목입니다. 자, 가등기 그러면은 본등기 순위 보존을 위해서 하는 예비 등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가등기를 하는 그 시장이 어떨 때 가등기를 할까요? 라는 부분이겠죠. 물건, 채권 중에 어떤 모든 물건입니다. 저당권 이런. 그리고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될 때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라고 할 때, 청구죠. 이러한 권리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청구를 했을 때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가등기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등기가 경매시장에 나왔을 때 문제죠. 자기의 실제 가등기 권리자가 있고 현재 소유권자가 있습니다. 그럼 가등기 권리자는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 경매시장에서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청구권이 조건부다 또는 장래 희망 확정부다 이런 부분에서 본등기 순위 보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청구권적 가등기다. 한마디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유권을 이전해주라, 변경해주라 이런 부분에 대한 예비적인 성격의 가등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가등기 했을 때 가등기를 청구하는 실질적으로 권리자가 있는가 하면 의무자, 그 물건이 현재 의무자라는 건 현재 소유권자입니다. 소유권자. 권리자는 가등기 권리입니다. 가등기를 요구하는 자, 가등기 권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등기 권리자가 바로 실질적으로 권리자고 의무자는 가등기 권리를 자기의 소유권에 가등기를 해주는 의무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의 의무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권리자가 실질적으로 가등기를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의무자는 승낙을 해야 되겠죠. 승낙이 있으면 바로 어때요?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낙을 안 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제 권리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등기를 하려고 하는 원인 자체를 소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실질적으로 등기부, 갑구에 오느냐, 을구에 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많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가등기, 등기법과 가담법에 나오는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라는 부분으로 어떤 두 가지에 크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먼저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등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다라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소유권 보전을 목적으로 여지껏 말씀드렸던 소유권 보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담보 가등기, 실질적으로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법에 의해서 어떤 권리죠. 담보라는 건 채권 보전이다. 한마디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는 실질적으로 법상 따지는 부분도 약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목적은 소유권 보존이고 담보 가등기는 채권 보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 실질적 경매시장에서 나오는 가등기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등기는 등기부로 파악했을 때 갑구와 을구로 나옵니다. 그러면 갑구에 나오는 등기는 전부 다 뭐다?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다. 을구에 나오는 거는 담보 가등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입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때요? 담보 가등기로 을구에 나오는 담보 가등기 이 등기를 보신 분들이 흔치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경매시장에서 배당 요구를 했다, 권리 신고를 했다. 이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일반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화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을구에 나오는 담보 가등기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경매 진행 시에는 배당 요구 유무 배당했느냐 안 했느냐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등기부 갑구에 나오는데 이 갑구가 실질적으로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어때요? 담보 가등기화 되더라.
된다라는 겁니다. 선순위 가등기 파악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때요? 선순위 가등기가 가장 먼저 가등기가 나와서 소유권 이전 청구다. 그런데 거기 이후에 어떤 그 물건 자체가 가등기가 나온 다음에 가등기 그 이후에 가압류가 나왔다. 가압류 이런 부분이야. 선순위 가등기죠. 이게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문제죠. 선순위 가등기가 본등기 치면은 경매가 진행됐던 물건도 어때요? 실질적으로 취소돼야 된다라는 생각, 취소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본등기를 쳤을 경우. 자, 그런데 경매 진행하다가 어때요? 잔금 납부까지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잔금 납부. 그러면 경락자가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잔금 납부했는데 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쳤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결국은 이 경매 물건이 어때요? 진행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선순위 가등기가 이제 경매로 진행하는 우리 법원에서는 이 가등기 부분을 어때요? 실질적으로 자, 진행할 때 이 물건이 권리를 신고하세요. 배당 요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함으로써 어때요? 이 선순위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자체가 담보 가등기화돼서 어때요? 소멸시켜서 실질적으로 경매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선순위 가등기가 실질적으로 어때요? 이 물건이 권리 신고도 안 하고 배당 요구도 안 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권리 분석 자체는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권리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느냐? 실질적으로 채무자 겸 소유주가 계약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권리다. 그러면 그 가등기가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다른 가압류라든지 어떤 채권계약, 근저당 계약이 이루어졌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가등기가 진성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등기, 형식적인 공시만 되어 있는 등기인가 이 부분을 알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을 살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자기의 상황에 맞는 최고 투자 대상을 포착하고 투자하실 눈을 키우셔야만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어렵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투자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눈과 판단입니다. 제 다음 투자 대상은 바로 여러분의 안목입니다.